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어문은 단독으로 사용은 어렵고 반복문과 조건문을 만나서 사용되는 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 제어문에 대해서 100%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복문, 조건문과 같이 한꺼번에 제어문을 사용하여 예제들을 많이 만들었으니 본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어문을 끝으로 C 언어 기초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감시 설정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이란 특정 조건을 만났을 경우 해당 반복문의 흐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조건문과 함께 사용되며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입니다. C 언어에서는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고투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해당 문들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말의 의미처럼 흐름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반복문에서 특정 조건을 만나면 해당 반복문을 종료시킬 때 사용됩니다. 단, 중첩 반복문의 경우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종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위치문에서 케이스의 조건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조건문 강좌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제입니다. 나이가 10살이 되면 반복문을 종료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i는 0부터 100까지 계속 증가하지만 다음과 같이 나이가 10살이 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반복문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첩 반복문의 경우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나이가 10살이고 키가 105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나이가 11살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0살이고 105일 때 정상 종료가 되어 브레이크문을 빠져나가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다음 폴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이가 11살로 늘어나고 다시 계속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빠져나가려면 반복문 영역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습니다. 나이가 10살이고 키가 105일 때 한 번 더 브레이크를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쓸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컨티뉴문입니다. 컨티뉴라는 말의 의미처럼 흐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건에 걸린 반복문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스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 중첩 반복문의 경우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스킵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나이가 10살일 경우에만 내용을 스킵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10살일 때 컨티뉴를 만나서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티뉴문을 만나게 되면 이 컨티뉴 이후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스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반복문인 이 폴문에 증감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 풀문 다음에 폴문이 있다 치더라도 이 폴문은 스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첩 반복문의 경우 컨티뉴문이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while 1일로 제가 무한 반복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하고 또 키가 증가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10살일 때 컨티뉴문이 들어가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9살일 때와 11살일 때는 있지만 10살일 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무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나이가 12살 때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Y문을 빠져나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문에는 브레이크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while의 1은 상수 1인데요. 상수 1은 true와 같습니다. 즉 무조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while의 값을 0을 넣으면 false가 돼서 이 while문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반복문과 제어문을 통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연아의 모든 책에 자주 나오는 한면의 별짓기 연습입니다. 왜 이런 것을 계속 하냐면 반복문과 제어문 그리고 조건문을 엄청나게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깊이를 숫자를 입력받아 별표를 찍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셔야 되며 for문이든 while문이든 do while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 프로그램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세요. 프로그램 개발이 끝났으면 제가 만든 레퍼런스 코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핵심은 해당 줄을 언제 빠져나온지가 중요합니다. 즉, 한 칸씩 증가되면서 해당 줄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i가 j보다 작을 때 브레이크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작을 때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개의 별은 무조건 찍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0과 0일 때는 브레이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별을 하나 찍고 j가 1로 증가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아닌 컨티뉴로도 해당 코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뎁스의 크기가 엄청 크다면 예를 들어서 10만 개라면 굳이 불필요하게 이 i가 계속 이 폴문을 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쓰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의 핵심은 컨티뉴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i가 0인데 1로 증가했다 칩시다. 만약에 i가 1이면 j가 무조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문은 무조건 true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티뉴가 아닌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이 맨 윗줄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출력이 전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브레이크를 써야 될지 어쩔 때는 컨티뉴를 써야 될지는 항상 프로그램 개발할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조건식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printf는 항상 맨 앞부터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백 문자가 추가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e 앞에 이 공백 문자를 추가하도록 printf가 추가됐고요. 보시면 바와 같이 j의 개수가 한 개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별의 개수가 한 개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i의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나는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반복문의 시작이 0부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포함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줄을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i가 세 번째 줄이기 때문에 2일 거고요. j가 0일 때, 즉 뎁스가 5이고 i가 2이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j가 0일 때 보시면 5 빼기 2 빼기 1은 2입니다.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거는 포함되겠죠. 두 번째 j가 1이니까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두 번째도 당연히 넓은 자가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j가 2로 증가하게 되면 2가 맞지 않기 때문에 펄스이기 때문에 밑에 printf 별을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짜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특이하게 j가 앞에서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별의 개수가 한 개씩 줄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문에서 depth-1에서 0까지 이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i가 0일 때, i가 0일 때, depth가 0일 때, depth가 5이고, j가 4부터, depth-1이니까 4죠? 4부터 0까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printf, 즉,
첫 번째는 저희가 4라고 치면 5 빼기 4는 1입니다. 1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printf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칸이 출력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를 예를 들어서 i가 2일 때, 즉 이 값이 2일 때 deps가 4부터 또 마찬가지로 되겠죠. 4, 3, 2, 1, 0이 될 텐데 4일 때는 4일 때는 deps가 5니까 1인 거고요. 3일 때는 2이고 3일 때는 2일 때는 3이고 이렇게 결국은 앞에 값이 1, 2, 3, 4를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i가 2일 때 총 2번의 공백이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별표가 3개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화학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별의 개수를 받고 다음과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답은 강의 끝에 있습니다. 고트문입니다. 고트라는 말의 의미처럼 특정 위치, 네이블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위치로 점프하기 때문에 무한루프나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드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트문은 사용하지 않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잘 활용할 경우 손쉽게 코드 구현이 가능하고 다중 반복문을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블이란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블의 위치는 고트문 앞이든 뒤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구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좀 이따 무한루프에 빠지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블이란 코드 안에 문을 식별합니다. 하나의 문은 여러 네이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블은 코드 위치를 가리키며 네이블에 도달한다고 하여 실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네이블은 고토문에서만 사용되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블이 있든 없든 다음 명령문으로 이어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한번 말로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이가 10살이고 키가 105일 때 고토 아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웃을 만나기 때문에 해당 네이블로 점프하게 됩니다. 네이블은 뒤에 보시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go to out을 만나서 out이라는 위치로 점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go to out에서 out을 만났는데 이 out에서 go to 점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프를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점프로 네이블을 탔는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 네이블이 동작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블은 코드의 위치를 가리키며 실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점프를 만났지만 실제로는 이 out은 있든 없든 printf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고토문이 실행되는 거죠. 즉 이렇게 네이블을 쓸 때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잘못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토 아웃이 요 아웃문이 요 위에 있다면요. 당연히 아웃을 끝내고 폴문은 다시 동작하겠죠. 그래서 계속 고토 아웃 만나고 다시 폴문 동작하고 고토 아웃 만나고 폴문 동작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토문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강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어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과 함께 사용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고토문을 통해서 네이블로 점프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만드는 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루프나 프로그램 오류는 신경 써야 합니다. 제어문을 사용할 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까 심화학습의 결과입니다. 우선 당연히 이중 중첩 반복문을 썼고요. 두 번째 줄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공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백만큼 점프할 수 있게
제2의 끝까지 이동하지만 절반 이하의 카운트 수에 도달하면 브레이크. 즉 뭐냐면 첫 번째는 카운트가 1개, 별을 하나만 찍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양옆으로 찍어야 되니까 3개가 되겠죠. 그 다음 줄은 5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2개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전체 크기의 절반 이하의 카운트 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빠져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수, 1개냐, 3개냐, 5개냐를 갖고 있는 카운트 수만큼 별표를 찍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 뎁스는 5인데 이 별은 2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음에 7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별이 오히려 많아지죠.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감소하도록 카운트가 대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변수 하나를 보고 -2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든 CMOS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와 과연 어떻게 다른가요? 각자 만든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